윈스턴 처칠 앤드 제미나이. 1. 서론 두 얼굴의 리더 윈스턴 처칠. 1.1. 세기의 리더인가 문제아인가. 2002년 BBC가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대한 영국인 백인 설문조사에서 윈스턴 처칠은 서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알프레드 대왕, 문학의 거장, 윌리엄 셰익스피어, 과학의 선구자 아이작 뉴턴 등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올랐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 속에서 나치 독일의 지배, 야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구원한 세기의 영웅으로 칭송받는다. 그러나 역사의 조명판 뒤편에는 전혀 다른 처칠의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정치적 선택과 군사적 결정은 숱한 유혈 사태와 비극을 초래했다. 갈리폴리 전투의 참사, 인도 벵걸 대기근의 방치, 식민지 지배 정당화 및 인종차별적 발언 등은 그를 피해 줄린 호정광이자 제국주의의 수호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1.2. 윤영희 교수의 시각 입체적 역사 읽기. 윤영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학과는 본 강연을 통해 처칠을 단편적인 구국의 영웅이나 잔혹한 제국주의자라는 이분법적 틀에 가두지 않는다. 처칠이라는 인물이 지닌 인간적 약점과 정치적 야망, 그리고 그것이 대영 제국의 역사적 맥락과 어떻게 맞물려 작용했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처칠의 삶은 그 자체로 19세기 말 대영 제국의 번영과 20세기 초중반 제국의 몰락, 그리고 냉전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세계사 그 자체였다. 본 보고서는 방송에서 다룬 처칠의 생애 주요 전환점을 6가지 핵심 테마로 나누어 깊이 있게 파헤친다. 2. 귀족의 혈통과 야망의 시작. 2.1. 명문가 말버러 공작 가문의 후손. 윈스턴 처칠은 1874년 11월 30일 영국 명문 귀족 가문인 말버러 공작 두크 어브 말버로 가문의 고성인 블렌하임, 궁전 블렌하임 팰러스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제7대 말버러 공작이었으며 아버지 랜드돌프 처칠 경로드 랜달프 처칠은 재무장관을 지낸 유망한 정치인이었다. 어머니 제니 제롬 제니 저롬은 미국 뉴욕의 부유한 금융가 딸로 빼어난 미모와 교유 관계를 자랑하던 여성이었다. 화려한 가문 배경에도 불구하고 처칠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부모는 정치적 활동과 사교계 생활에 바빠 어린 처칠을 방치하다시피 했고, 처칠은 주로 보모인 엘리자베스 에버렛 여사의 손에서 자랐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처칠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했으며, 이는 훗날 그의 강한 출세욕과 야망의 원동력이 되었다. 2.2. 바나강 학창시절과 샌드허스트 입학. 처칠은 학창시절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다. 명문 사립학교인 해로 스쿨에 입학했으나 엄격한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고 라틴어와 수학 등 전통 학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교사들은 그를 고집스럽고 산만한 반항아로 평가했다. 그러나 처칠은 역사와 문학, 그리고 영문학에는 깊은 관심과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아들의 정계 진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아버지는 처칠을 군인의 길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처칠은 육군사관학교인 샌드허스트 SANDHURST 입학시험에 2번이나 낙방한 끝에 3번째 도전 끝에 기동기병과에 겨우 합격했다. 군학교에 입학한 처칠은 비로소 자신의 적성을 찾고 전술과 군사학에 몰두하며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된다. 3. 전장의 탈출극과 정치 스타의 탄생. 3.1. 제국주의의 전장을 누빈 종군기자. 샌드허스트를 졸업한 젊은 소위 처칠은 순순히 군영에 머무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찾아다녔다. 쿠바 독립전쟁, 인도 북서부 국경지대 전투, 수단 옴두르만 전투 등의 장교이자 종군기자로 참여했다. 특히 1898년 수단 옴두르만 전투에서는 기병대 돌격에 직접 참여하여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으며, 동시에 현장의 생생한 기록을 언론사에 기고하여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 인사가 되었다. 처칠에게 전장은 대영 제국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장소이자 자신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3.2. 보어 전쟁과 극적인 탈출극.
처칠을 일약 전국적인 스타로 만든 사건은 189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발한 보어 전쟁보 워이였다. 모닝포스트의 종군 기자로 파견된 처칠은 영국군 장갑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보어 군네덜란드계 이주민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사건 단계, 상세 내용, 포로 체포. 장갑열차 탈출을 지휘하던 중 보어군에 체포되어 프리토리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됨. 탈출 감행. 담장을 넘어 수용소를 탈출, 담배와 약간의 돈만 가진 채 무작정 동쪽으로 도주. 민간인 도움. 영국인 광산 지배인의 도움을 받아 석탄 기차 밑바닥에 숨어 탈출에 성공. 영웅 귀환. 약 480km의 적지를 뚫고 포르투갈령 모잠비크에 도착. 영국 전체의 대대적 영웅으로 부상. 이 탈출극은 영국 본국에 생중계되듯 보도되었고 25세의 처칠은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처칠은 이 명성을 바탕으로 1900년 의회 선거에 출마하여 하원의원에 당선, 본격적인 정치 인생에 막을 올렸다. 4. 정계의 철새와 흑역사 갈리폴리 참사. 4.1.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그리고 다시 보수당으로. 정계에 입문한 처칠은 당파성에 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1904년 그는 자당인 보수당의 자유무역 반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지를 들고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당시 정계에서는 그를 배신자, 기회주의자 철새라고 맹비난했다. 자유당 정부에서 해군 장관 퍼스트 로드 오브 더 애드머럴티라는 요직에 오른 처칠은 해군 개혁을 단행했다. 석탄 중심의 함대를 석유 연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항공기 부대를 창설하는 등 다가올 현대전에 대비한 혁신적 정책을 펼쳤다. 4.2. 인생 최대의 5점 갈리폴리 전투 1915.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처칠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대담한 전략을 구상했다. 독일의 우방인 오스만 제국의 다다넬스 해협을 공격하여 흑해, 수로를 확보하고 위기에 빠진 우방국 러시아를 지원함과 동시에 발칸반도를 끌어들여 독일의 배후를 치겠다는 갈리폴리 상륙 작전 GALLI BOLI 캠프 AIGN이었다. 갈리폴리 작전의 구상. 영국 프랑스 연합 함대 다다넬스 해협 돌파 오스만 제국 수도 이스탄불 점령 러시아 지원 경로 확보. 그러나 작전은 참담한 재앙으로 끝났다. 해협이 기뢰와 해안 포대 오스만 군이 설치한 기뢰와 강인한 저항으로 연합군 함선 다수가 침몰함. 지상전에 늪상륙한 연합 군호주 뉴질랜드 ANGAC 군대 포함은 오스만 군의 고지 점령과 터키의 영웅 무스타파 케말 훗날 아타티르크의 지휘에 막혀 고립됨. 참혹한 피해 약 9개월간의 지루한 참호전 끝에 연합군은 25만 명이 넘는 전사 및 부상자를 내고 수치스럽게 철수함. 이 참사의 모든 책임은 작전을 주도한 해군 장관 처칠에게 돌아갔다. 처칠은 해군 장관직에서 파면당했고 내각에서 쫓겨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나는 치명상을 입었다. 속죄의 의미로 그는 장군 계급을 포기하고 프랑스 전선의 중대장으로 직접 참전하기도 했다. 5. 야생의 세월과 2차 세계대전의 구원자. 5.1. 광야의 10년 더 윌더너스 이즈.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처칠은 정치적으로 완전한 외톨이였다. 자유당에서 다시 보수당으로 복당했으나 재무장관 시절의 경제정책 실패 근본 이제 복귀로 인한 경기 침체로 비판받았고 인도의 자치권을 반대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제국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이 야생의 10년 동안 처칠은 중요한 경고를 끊임없이 던졌다. 1933년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처칠은 히틀러의 재군비 선언과 나치즘의 위험성을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당시 영국 총리 네빌 체인벌린을 비롯한 정치권은 유화 정책 어피즈먼트 팔러시를 펼치며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주어 평화를 구걸하고 있었으나 처칠은 이를 수치스러운 타협이며 전쟁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5.2. 피, 땀, 눈물 그리고 눈물 총리 취임과 구국의 연설. 1939년 9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체인벌린의 유화 정책이 완벽한 실패로 끝나자 영국 국민과 의회는 나치의 위협을 일찌감치 예견했던 처칠을 찾기 시작했다.
1940년 5월 10일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던 바로 그날 윈스턴 처칠은 마침내 영국의 총리로 취임했다. 65세의 나이에 국군이 풍전등화에 처한 상황에서 총리가 된 처칠은 의회 연설에서 역사에 남을 명연설을 남겼다.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와 노고, 눈물, 그리고 땀블러드, 토일, 테즈, 언드 스웨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단어로 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공포가 세더라도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5.3. 영국 본토 항공전과 대국민 언어 정치. 프랑스가 나치에 복속되고 유럽 대륙이 히틀러의 손에 떨어지자 영국은 홀로 나치와 맞서야 했다. 독일 공군의 무자비한 런던 대폭격더 블리츠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처칠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한 사기 진작 처칠은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투지를 불어넣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요. 착륙장에서 싸울 것이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 방문 폭격으로 파괴된 런던 거리를 직접 누비며 손가락으로 비자를 그려보였고 국민들은 그 모습에서 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외교적 수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해 무기대여법 랜드-리스 액트를 끌어냈으며 연합군의 축을 형성하여 전쟁의 흐름을 뒤바꿨다. 6. 처칠의 어두운 유산과 비판. 윤영희 교수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처칠의 위대한 공적 뒤에 숨겨진 잔혹한 역사적 진실 역시 비중 있게 다루었다. 6.1. 벵골 대기근 1943.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벵골 지방에서 대기근이 발발하여 약 200만 300만 명의 인도인이 사망했다. 이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처칠 내각의 정책적 결정이었다. 일본군이 버마를 점령하자 처칠은 버마산 쌀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인도 내의 식량을 대거 수송하여 유럽 전선의 영국군과 비축 식량으로 돌렸다. 인도의 기근 보고를 받은 처칠은 인도인들은 토끼처럼 새끼를 낳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것이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식량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이는 처칠 생애 가장 큰 인권적 오점으로 기록된다. 6.2. 드레스덴 대폭격 1945. 전쟁 막바지인 1945년 2월 영국과 미국 연합군은 독일의 도시 드레스덴에 무차별 소위탄 폭격을 감행했다. 군사적 요충지가 아닌 문화도시이자 피난민이 몰려있던 드레스덴은 잿더미가 되었고 단 며칠 만에 민간인 2만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처칠의 초토화 폭격 전략은 전쟁, 승리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정당화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7. 전쟁의 승리와 냉전의 고찰. 7.1. 승리 직후의 토사구팽 1945년 총선 패배. 1945년 5월 유럽 전선에서 나치 독일이 무조건을 선언하며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처칠은 승전의 1등 공신이자 세계적인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두 달 뒤 열린 영국 총선에서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은 클레멘트 애틀리의 노동당에 참패했다. 국민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전쟁 영웅 처칠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전쟁으로 피폐해진 일상을 복구하고 새로운 복지, 국가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등을 건설할 적임자는 노동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처칠은 씁쓸하게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1945년 영국 총선 결과의 의미. 처칠 보수당 전쟁 승리에 특화된 위기관리형 리더 국민들의 선택 거부. 애틀리 노동당 요람에서 무덤까지 재건과 복지 공약 국민들의 선택 수용. 7.2. 철의 장막 연설과 냉전의 예언 1946. 야당 지도자로 물러난 처칠은 1946년 미국 미주리주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강연에서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연설을 한다. 발트해의 슈체친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철의 장막 아이언 커트 AIN이 내려졌습니다. 처칠은 전후 동유럽을 위성국가화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소련의 위협을 정확히 간파하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에 맞서 결속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 연설은 공식적으로 냉전 콜드워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 되었다. 7.3. 집념의 복귀와 노벨문학상 수상. 1951년 77세의 고령의 나이에 처칠은 보수당의 승리와 함께 다시 영국의 총리로 복귀했다. 그는 냉전 체제 속에서 영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으며 1953년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가터 훈장을 받고 기사자기를 받았다. 같은 해 처칠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상을 받는다. 노벨 평화상이 아닌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이다. 그가 쓴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 더 세컨드 월드워과 수많은 역사서,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웅변적 연설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8. 결론 역사적 평가와 현대적 시사점. 8.1. 처칠이라는 인간의 다면성. 윈스턴 처칠은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이다. 빛의 영역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나치라는 거대한 악에 타협하지 않은 용기, 언어와 연설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묶어낸 통찰력, 그림자의 영역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적 민족관, 식민지 민중에 대한 잔혹함, 정치적 야망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모한 결정들. 8.2. 윤영희 교수가 던지는 메시지. 윤영희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영웅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역사는 흑백 논리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처칠이 가진 개인의 모순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1940년이라는 역사적 대위기 속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처칠의 삶은 거대한 위기 속에서 지도자의 결단이 한 국가와 세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이자 동시에 권력이 가진 어둠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동시에 전해준다. 요약표 윈스턴 처칠의 생애 주요 이력. 연도 연령 주요 사건 및 역사적 의의. 1874 영세 명문 말버러 공작 가문에서 태어남. 1899 25세 보어 전쟁 참전 중 탈출 성공, 전국적 영웅으로 부상. 1926세 보수당 하원의원으로 정계 입문. 1915 41세 해군 장관 시절 갈리폴리 전투 참패, 정계 실각 위기. 1939 65세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해군 장관 재임명. 1940 66세 영국 총리 취임, 나치 독일과의 전쟁 지휘. 1945 71세 2차 세계대전 승리 후 총선 패배, 총리직 퇴임. 1946 72세 미국 풀턴에서 철의 장막 연설, 냉전 선언. 1951 77세 영국 총리 재취임 1955년까지. 1953 79세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1965 90세 서거 영국 국장으로 엄수됨.